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처리 이론 두 번째 강의입니다. 강의에서는 정보처리 모형의 구성과 전제, 정보처리 단계, 즉 감각기억, 단기기억, 단기기억과 장기기억 이것을 설명하면서 지각, 부호화, 군집 등의 용어들을 살펴보고 핵심어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정보처리 모형의 구성과 전제. 정보처리 이론은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고 인지과정을 컴퓨터의 처리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모형이 애트킨슨과 쉬프린이 1968년에 제안한 모형인데요. 이 그림이 그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정보처리 모형은 기억 단계, 인지과정, 메타인지, 즉 통제과정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것이 세 기억 단계예요. 자극은 처리 단계가 아닙니다. 주의, 시연, 인출이 인지과정인데요. 여기는 주의, 시연, 인출 이 세 가지만 나왔지만 인지과정에는 지각도 있고 부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통제과정이에요. 여기 있죠. 메타인지라고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이 모형은 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처리된다는 것, 그리고 각 단계에는 인지 과정이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지주의, 인지적 접근이라는 것 자체가 과정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도 그렇습니다. 정보 처리 단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1단계 감각기억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외부로부터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 또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앞에 있는 식탁, 빵, 커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얼룩도 있을 수 있고 그림자, 빛 등등 자극은 무수히 많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그런 거 모두 자극 또는 정보예요. 자극이 들어오면 이어서 정보 처리 단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 감각기억이에요. 눈을 감아도 잔상이 남죠. 그 잔상은 실제로 본 것, 물리적 실체와 비슷합니다.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똑같지는 않다고 해도 말이죠. 보통 원형이라고 하지만 비슷하다고 해야겠죠. 아무튼 감각기억에서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이 원형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자극이 등록된다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감각 등록, sensory register. 등록되지만 등록된다는 말이 자극 또는 정보가 그대로 기억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각이 일어납니다. 지각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게 뭔가요? 여러 사람이 같은 걸 본다고 해도요. 누구는 B라고 읽을 수도 있고 누구는 13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죠. 숫자나 알파벳을 모르면 다른 그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숫자가 있냐 알파벳이 있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지각은 즉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은 이렇게 정신상태, 과거의 경험, 지식, 동기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각에는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봐도 같은 것을 배워도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각, 용어 정리. 지각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을 식별하고 해석하는 심리적 과정. 식별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석. 아주 많은 자극 또는 정보가 감각기억에 들어오는데 감각기억에 기억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아요. 0.5초에서 2초 정도라고 하는데요.
시각 정보, 본 것은 약 1초, 들은 것, 잔향 기억은 약 4초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개인차도 있고 하니 약 1초, 1, 2초 정도라고 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다 기억할 수는 없죠. 1, 2초가 지나면 기억이 사라지니까요. 망각. 그러니까 기억할 것을 선택해서 그것에 주의를 집중하고 주의 집중을 받은 정보가 단기 기억으로 보내집니다. 전이. 그러니까 단기 기억으로 보내려면 뭘 해야 한다? 필요한 정보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이제 단기 기억으로 가야 하는데요. 가기 전에 알아둘 것이 있어요. 부호화라는 것입니다. 감각 기억에서의 기억이요. 원래 물리적 자극과 유사한 형태였다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에 저장되는 것도 부호이고요. 장기 기억에서 인출되는 것도 부호입니다. 그 부호라는 것이 언어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떤 기호일 수도 있고 수학 기호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래의 물리적 형태가 다른 형태, 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는 것이 부호화입니다. 인코딩.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극은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만 기억 체계 속에 저장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기억으로 갑니다. 감각 기억에서 주의 집중해서 파지된 것이 단기 기억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이 되었어요. 단기 기억은 워킹 메모리인데요. 작업 기억 또는 작동 기억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작업을 한다는 뜻이죠. 부호화도 그 중에 하나겠고요. 몇 초 동안 작업할 수 있어 성인 12초 정도, 책마다 다른데요. 개인차가 있으니 1, 20초 또는 2, 30초 정도가 됩니다. 단기 기억의 기억 용량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5에서 9 사이예요. 1, 20초 동안에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용량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기 기억에서의 기억 용량 7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010-3542 땡땡땡땡 척 봐도 전화번호죠? 그런데 숫자가 몇 개예요? 11개잖아요. 그러면 단기 기억에서 처리 못하겠네. 그런데 우리는 11자릿수 전화번호 외우잖아요. 우리가 전화번호 어떻게 외우나요? 0103-542 땡땡땡땡 이렇게 외우지 않고 010-3542 땡땡땡땡 이렇게 외우죠. 세 덩어리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단위는 낱낱의 개수가 아니라 청크라고 봅니다. 묶음, 군집, 단기 기억의 처리 용량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 청크. 우리는 되도록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1, 20초 동안에 7개를 낱낱이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 정보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면 7 묶음에 많은 양의 정보를 넣을 수 있죠. 즉, 청크를 잘 사용하면 단기 기억이 가지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용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 설명 계속합니다. 감각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넘어온 정보들 중에는요. 잠깐만 기억하면 되는 정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한 번만 가면 되는 길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은 일회성이니까요. 오래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정보는 필요한 동안만 시연을 합니다. 이때 하는 시연을 유지 시연이라고 하는데요. 유지 시연은 정보를 단순히 속으로 되뇌는 전략이에요. 잠깐 동안 달달 외우는 거죠. 기억할 필요가 없어지면 망각됩니다. 일시적으로 기억할 정보는 필요한 동안만 유지 시연, 암송을 하고 잊어버리면 되는데 단기 기억에는 오래 기억해야 할 정보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 시간에 배우는 것이 그런 정보죠. 그런 정보는 장기 기억에 보내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인출해야 합니다. 저장했다가 인출해낸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양방향으로 관련을 갖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함께 설명할 거예요.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장기 기억은 기억을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이고 거의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관계를 한번 비유해 보면 단기 기억이 정보를 장기 기억이라는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아서 인출해야 합니다. 장기 기억이라는 저장고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나중에 안에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장할 때, 인출할 때를 함께 고려해서 정보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옷을 보관할 때 말이죠.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이 옷은 누구 거니까 어느 서랍에 넣고 봄옷이니까 내의니까 등등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정리를 합니다. 옷을 찾을 때 누구 거? 봄옷? 외투? 범주를 알면 일단 접근하기가 쉽죠. 한마디로 인출 단서를 많이 만들어라. 정리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봐. 그러죠.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에서 저장과 인출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분류, 범주화, 인출 단서 많이 만들기, 체계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정보 말고 오래 기억해야 할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할 때 시연을 합니다. 이때 시연은 정교화 시연이라고 합니다. 정교화 시연은 연합과 심상을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에 관련 짓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단기 기억에 있는 새로운 정보, 오래 기억해야 할 정보를 장기 기억에 들어있는, 즉 기존 지식에 관련 짓는 거예요. 관련 짓는다, 연결한다. 다시 합니다. 단기 기억에 있는 새로운 정보와 장기 기억에 있는 기존의 정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통합한다고 해도 되겠죠. 연결 통합에는, 즉 이 정보 처리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략도 필요하고요. 대표적인 처리 방법 또는 전략으로는 구조화, 도식화, 체계화가 있고요. 정교화, 조직화, 맥락화도 있습니다. 사실 내용으로 볼 때 겹치는 것이 많아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처리하면 정보들, 지식들 간의 연결점이 많아집니다. 인출 단서가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연결, 통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연결, 통합이 아니에요. 이 전체 처리 과정이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이고, 다른 말로 장기 기억의 구조가 변하는 것이고 새로운 도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재구조화죠. 재구조화. 재구조화, 피아제의 용어로는 조절이에요. 새로운 인지 구조가 형성되는 것, 곧 학습이 일어나는 것. 저는 지금 정교화 시연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연결, 통합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장기 기억 얘기도 조금은 해야겠죠. 장기 기억은 그럼 뭘 하냐? 단기 기억이 처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보낸 정보를 장기 기억은 나름대로 저장과 인출이 쉽도록 더 정교하게 처리합니다. 정교화하는 거죠. 강의가 길어지고 있지만 각 기억에 담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기억의 내용, 감각 기억의 내용은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정보 또는 자극. 단기 기억의 내용은 감각 기억에서 주의 집중을 받아서 전이된 것, 그리고 장기 기억에서 인출한 것. 장기 기억의 내용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저장된 것. 이 중에서요,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단기 기억의 내용이고요. 이 단기 기억은 의식적이고 활성화된 기억입니다. 많은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핵심어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극 또는 정보, 감각기억, 지각, 주의집중, 단기기억, 부호화, 장기기억, 시연, 유지시연, 정교화 시연, 인출, 인출단서, 메타인지, 청크, 군집화, 7 플러스 마이너스 2, 구조화, 도식화, 체계화, 정교화, 조직화, 맥락화, 학습, 새로운 인지도식 형성. 이 강의를 만드는데 권대훈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양돈규 발달심리 용어사전, 슬래빈 교육심리학, 우드포크 교육심리학 등을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